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농어촌 공사에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많이 뽑아서요? 아니면 정말 쓸만한 데가 많이 없어서요? 지금 채용하니까요? 여러 솔직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요. 기업에서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어촌 공사의 어떤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아시는 것도 좋지만요. 농업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게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돼요. 앞으로 농업의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이 다소 시골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농업이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 농협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소통 능력, 고객 감동과 혁신성 뭐 이런 부분도 다 있는데요. 농어촌의 가치 창출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기업의 입장에서 좀 들려달라 이런 거거든요. 어차피 면접에 가시더라도 자기소개에도 쓰실 거고 지원 동기를 또다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지원 동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경쟁력과 이런 역량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농어촌 공사만의 주요 사업과 공사 대내외 환경 등이나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농어촌 공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막상 근무 환경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방 퇴사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내용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농어촌 공사를 위해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면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보탬이 되는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어떤 과목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나 여러분들만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선진국의 농업 발전 사례를 많이 공부를 했다든지 뭐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과 우리 기업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고자 했던 이 스마트 농업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는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농업이라는 부분이 꼭 땅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지하철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상도역에 가보면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에서 농업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밭이 아니더라도 집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스마트 농업이 앞으로는 펼쳐진다고 다들 알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실제로 감동이라고 또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농업이 얼마나 또 이렇게 혁신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밭에서 농업을 해야 된다는 이 상식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농업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도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대한 비전과 내가 이 분야를 선택함으로써 나의 어떤 목표나 비전이 기업과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도 성장할 수 있고요.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최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쭉 한번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될 거고요. 2번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성,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죠. 전문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성과를 좀 내세울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만 이 공사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전부터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또 다양한 역량들을 강화했는지 이런 거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쭉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농어촌에 자라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그동안에 쭉 농업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을 하셨고 또 이와 관련된 기업을 또 다녔고 물론 이런 분들은 최고겠지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먼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없다고 하면요. 직무수행 내용에 보면 이렇게 뭐 대부분은 이게 지금 사무행정 뭐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할 텐데요. 경영기획, 자산관리, 인사, 예산, 회계, 감사, 그리고 구매 조달 이런 등등 직무수행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있는지 꼽으시고요. 각각 역량이라고 하면 지식과 기술과 태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전문성을 강화를 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해서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노력과 성과는 반드시 연결이 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3번 항목은요. 공동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고 성과로 이어졌던 그 경험을 말하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 안에서 팀워크와 협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결국에는 이 성과로 일어났던 부분을 설명하셔야만 할 텐데요. 농어촌공사도 그렇지만 어느 기업이나 협업 능력은 필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협업 상황 속에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내 팀에게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나의 행동 기준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순탄하게 협업을 해서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보다요. 조금 더 글에 좀 관심도를 높인다고 하면요. 상대방과의 의견이 나와 맞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런 사례를 꼽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건보 상반기 1번 자소서 항목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팀원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성과를 이뤄냈던 그 결과물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협업을 했던 그 이유와 그런 배경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나의 주도적인 역할은 무엇을 하셨는지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의 목적을 지닌 그런 팀원들과 어떤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성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나의 사고는 무엇이었고 서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한번 제시해봐라 말씀드렸죠. 비록 공동의 목표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모였지만 가치관이 달라서 어떤 난제에 부딪혔던 상황, 이거를 상황 속으로 넣으시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했던 행동은 모두가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설득과 이런 중재를 통해서 나의 주장, 이 부분을 모든 팀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시켰던 그런 나의 행동을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다른 사람들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원래의 목표의식도 다시 화해를 하면서 회복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팀이 바랬던 결과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이러한 스토리 구성이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팀 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알게 되었다라고 느낀 점으로 마무리했던 이런 예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결국에는 공사의 주요 사업인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제일 관심도 있는 게 무엇인지 이 부분을 택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나의 의견과 공사의 역할 이 부분인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은 스마트팜이에요. 아까도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 힘든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기르고 그거를 관리를 하고 많은 노동력이 투입됐던 과거의 농업이라고 하면요. 앞으로는 우리 집에서 정말 편하게 기르고 그거를 또 재배를 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점점 더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 쪽으로 지원하신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AI,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5G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여러분들이 농어촌 공사에 관심을 갖고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이 자소서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래 농업 전망이라는 농업, 농촌,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자료는 무조건 보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쭉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동향과 전망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농업기술 혁신, 이 스마트 농촌 등등 농어촌 공사에 지원하시는데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특히 여기 225페이지의 스마트 농촌, 그리고 농촌 산업의 성장 가능성, 경제 혁신,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잘 하는 것처럼 일단 자소서에 쓰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을 보게 되면 이야기할 만한 내용은 또다시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참고해서 자소서를 쓰시고 필기 합격이 되면 그때부터 면접 준비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스마트 농촌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거기에 대한 비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농촌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이끌어 갈 수가 있는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혁신적으로 이끌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소신껏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절대 어렵지가 않으신 그런 항목입니다.